나 어렸을 때 모든 재료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들이 거의 없었던 게 아예 없었지. 무모한 시도도 가끔은 좀 알고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차갑고 낮에는 뜨거워. 예. 그럼 여기 10mm가 벌어지는 거야. 매장 전체 다시 재시공해졌어. 제작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의도적으로 밖에 내놓고 오랫동안 몇 년 된 거 확인하는. 조심해야 돼. 이게 된다고 다 얘기하는데 괜히 썼다가 진짜 큰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의 고민을 대화로 풀어보는 디톡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현성제 메터리얼 라이브러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곳에 좀 방문했고요. 윤현성제는 20여 년 된 건축자재 취급하는 회사이고 여러 가지 뭐 전시, 공예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전시에도 자재를 가지고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윤현성제 자체가 원래부터 자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기업의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윤현성제 메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만 이곳에서 운영되고요. 본사가 있는 건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규모로 제대로 되어 있는 공간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주니어 디자이너 때 을지로 다니면서 진짜 자재들을 찾았었는데 지금 여기는 자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우리 예전 주니어 때 느낌 그렇죠. 새로 나겠다, 그치? 옛날에 소재를 바라보던 관점하고 지금 소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화했어요. 그때는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 그때 그 기분으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네, 한번 가보시죠. 이쪽은 다 자재별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카테고리별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카테고리에 진열되어 있는 자재들의 속성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자재를 모아가지고 메터리얼 보드 같은 걸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저 안쪽에는 좀 다양한 컬러 그다음에 타일들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존을 항상 마련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오면 재료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느낌과 이상감들을 디자이너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코너인 것 같아서. 전시도 한번 하셨잖아요. 이전에 했었지. 네. 그것도 한번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야 되나? 이쪽은 유니언 큐레이션 존이고요. 재활용, 리사이클링으로 되어 있는 자재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출입구에서 봤었던 벤치도 이런 소재들을 했는데 이게 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랜덤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화장품에서 가지고 있는 칩들을 녹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다채로운 컬러들이 좀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기업에서는 친환경 인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실제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어쨌든 이런 천연 소재를 정리해서 하는데 이거를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친환경 인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재활용인데 금액은 더 비싸다.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죠. 네.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지금도 여전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거의 뭐 아트워크 수준의 우연성이 만들어낸 그런 느낌까지 인상감을 만들어주는데. 작가의 그런 소재 같은 느낌들인 거죠. 네. 나 이거 EQL에 썼었는데 천연이라고 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스칸디나비안 모스. 이끼예요. 이끼를 이제 물 주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원래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긴 한데 저희가 EQL의 언덕 이런 느낌 표현하려고 이런 모스를 이용해가지고 좀 활용한 사례도 있어요. 이렇게 천연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제가 써보고 싶은 소재 하나가 이 소재예요. 재활용 유리 패널. 조명을 비쳤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라서 조명으로서 효과가 나오는 질감들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좀 비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이것도 그렇고 이런 투과되는 느낌들을 조명이랑 이런 걸 활용해서 스페셜한 공간에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소재를 쓰게 되면 동양성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감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 FRP로 투명하게 했었던 공간을 가장 처음 봤었던 데가 프라다 오모테산토에 있는 중앙집기 그치, 치르조구가 있었던 어. 아이보리 톤의 조금 이런 거는 원래 FRP가 약간 반투명한 이 색깔이 원래 메인이에요. 스키바타 아키텍처가 쓴 이솝 매단 같은 데에 사용됐었던 소재고 화이바의 양에 따라서 투명도나 이렇게 질감이 달라지는 거라서 균일한 어떤 질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서 약간 공예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호텔의 전체 벽면에 다 적용을 시켰거든.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면 질감 느낌이.
외부 환경 있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잖아. 이거 항변이 현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해서. 예,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료가 컬러가 변화하는 건데 이 항변에 대한 개런티가 안 되는 게 지금 FRP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작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의도적으로 밖에 내놓고 오랫동안 몇 년 된 거 확인하는. 조심해야 돼. 이게 된다고 다 얘기하는데 괜히 썼다가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테라코타랑 이제 롱브릭 관련된 조언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롱브릭으로 정리되어 있는 브릭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청담동 슬림노 매장이라든지 쿨룸바 뮤지엄. 그게 거의 시작이지. 콜룸바 네. 뮤지엄이 보여줬던 그런 롱브릭에 대한 가능성. 네. 저는 요즘 이 브릭을 한번 좀 새롭게 적용해 보려고 클라이언트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왜냐면 칼라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유약 바른 느낌이 나서 느낌이 되게 독특한데 뉴욕에 1970, 80년도에 지은 건축물의 브릭은 이렇게 유약을 두껍게 바른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다른 감성을 줄 때 이런 유약 바른 거 근데 장당 가격이 좀 꽤 나가더라고요. 입체적으로 사용하면 더 이펙트가 굉장히 클 것 같다. 네, 빨리 써보길 추천할 수 있는 나만 알고 싶은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되는 거가 얘기 들어보니까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롯데 월드몰에 그 패션 매장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테라코타에 나중에 생산한 걸 다시 가지고 와서 교체하면 색이 안 맞아. 그만큼 이게 온도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감 그럴 때는 분야이거든. 물량을 조금 더 발주를 내놔서 교체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한동안 휩쓸었다 테라조. 네, 테라조랑 콘크리트가 시작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만들었던 발렌티노 매장 이런 소재감인데 이게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여졌던 건데 건축 소재로 이용했었을 때는 회배당 10,000원 정도에 되게 싸게 대량으로 쓸 수 있었던 소재라서 그걸 비싸다 고급스럽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근데 치퍼필드가 발렌티노 매장 만들면서 이거를 고급스럽게 바꿔놓은 거 하나가 테라조의 트렌드를 확 이끌었었고 테라조의 방향성이 이전에는 저런 잔 패턴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큰 간지 있잖아. 네네. 큰 돌에 대한 어떤 그런 컨디션까지 패턴을 자유자재로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테라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에 사용했었을 때 효과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면을 갈아서 광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계속 물갈기 하듯이 이렇게 광을 내주는 정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생각보다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공극이 있거든요. 공기들이 빠져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생 기간이 상업 공간에서 사용할 때 일주일은 너무나 큰 일정이잖아요. 뭐 한 3, 4일 만에 경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일 때 공극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품질이 낮아진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진행할 때 양생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게 좋아서 저는 이거 그래서 잘못 시공해서 전체 매장 다시 해줬어요. 오픈 3일 남두고 괜찮았어? 철야했었죠. 며칠 철야. 네. 이게 동양화 느낌 나는 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진짜 잘 살리는 거예요. 강한 거하고 연질이 표면 마감하면서 이게 패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돌인가? 네, 원래 이런 패턴을 그러네. 가지고 있는 거를 이게 물갈기만 해버리면 그냥 이걸 패턴 질감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지는 느낌으로 표면 질감 가공 방식을 찾아내는 거죠. 돌의 속성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나 이거 진짜 써보고 싶었어. 스테인드 글라스요? 써보고 싶은 거? 이 뒤에 거는 우리 회사에서 드린 거예요. 저희가 실제 썼었던 현대 백화점 그 레스토랑 정리할 때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로 패턴화해서 작업할 때 했는데 이 납의 굵기하고 크기에 따라서 느낌들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괜찮게 쓸 수 있다. 최근에 유리블럭 되게 많이 쓰잖아요. 생각나는 프로젝트. 샤넬, 엠브라이드비 암스테르담. 이게 유리블럭이지만 평활도가 높지 않아서 이걸 다 면갈기하고 UV 접합해가지고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UV 접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두께감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원래 있었던 구조랑 같이 연결시켜서 썼던 프로젝트. 정말 드라마틱한 프로젝트였잖아. 이 소재를 쓸 때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거가 단가를 줄이려고 0.5B만 이렇게 쌓아가면 이게 UV 접합으로 돼 있으니까 이 힘에 대한 부분을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일비쌓기로 해가지고 UV랑 접합하면서 밀림에 대한 부분을 안정성을 좀 확보한 상태로 해야 되고 UV 접합 플러스 실리콘을 같이 시공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공 시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정말 한 장 한 장 UV와 네. 실리콘을 붙여 올라가면서 땀 한 땀이죠. 이상적으로 제일 멋있는 거는 렌조 피아노? 렌조 피아노가 한 그 에르메스. 도쿄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이 제일 스페셜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활용해서 쓰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었던 거가 이 아크릴 소재들을 진짜 많이 사용했었어요. 세 보이니까. 허니콤 넣어가지고 되게 반사돼서 이렇게 쓰는 것도. 근데 저는 요즘도 뭐 이런 소재들을 한번 스페셜하게 써보면 좀 다름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피팅룸 외벽이나 이런 데 좀 써보려고 계속 좀 저 트라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빛하고 같이 테스트하면서 쓰는 게 되게 좋거든요. 투과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벽면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썼었을 때 되게 좋고, 이게 이제 사틴 아크릴이고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소재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조도의 간격에 따라서 느낌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사전에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금액의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 엄청나게. 네. 아크릴은 활용만 잘하면 형태 가공도 굉장히 수월하거든. 혹시 이 두 거울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일반 유리냐 백유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패션샵에서 자기 자신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거는 백경을 쓴 거울을 써야 돼요. 청유리가 들어가 있는 유리를 쓰면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백경 거울이라고 하는 거를 표기를 해줘야 이 정도 맑고 깨끗한 거울이 돼요. 패션 매장에서 내가 거울 보고 예뻐 보이는 모습들의 비밀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백경의 비밀. 진짜 많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 메탈 카테고리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의 헤어라인 판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질감의 깊이를 조금 더 알루미늄의 속성을 좀 다르게 쓰려고도 하고 있고요. 금속 자체에 대한 차가움, 인상감이 알루미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금속을 쓰지만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느낌의 인상감들을 같이 쓰는데도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레이팅 한번 얘기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바닥 냉난방 공조 올라올 때 사용하는 게 그레이팅인데, 종류나 구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꽤 많아요. 스파이더 압구정점 사용할 때는 벽면에 파티션으로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고리 이용해서 행거 걸고 이렇게 좀 사용했었던 경우가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건축자재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기준으로 다 공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소재들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좋고. 패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의뢰하면 네. 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회사를 찾아야 되죠. 예. 알루미늄 압출하는 거는 뭐 전문가시니까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게 있었었는데 나는 왜 만들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이게 이미 기성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우미우 매장 외관에 사용된 거예요. 청담동에 있었던 미우미우 매장은 이렇게 파이프들 여러 개 겹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알루미늄 압출 가지고서 사용했었던 거고. 이런 소재들이 다른 소재들과의 혼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소재도 한번 잘못 썼다가 큰일 났었어요. 신추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신축 기본적으로 부식이 베이스잖아. 근데 나는 부식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두워지는 거야, 색이. 그렇지. 근데 막 밀가루나 뭐 이런 걸로 다 계속 문대야만이 얘가 다시 근데 원래는 그런 산화된 어떤 그런 느낌의 인상감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재료를 많이 쓰는데, 의도적으로. 정호 씨는 이 느낌이 좋아서 쓴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산화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만큼 그거를 잘 알고서 쓰는 게 좋고. 다음은 우드. 처음 회사 만들어서 처음 한 프로젝트에 적용한,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게 마감되어 있으면 비싸서 이 뒷면 가지고 썼어. 원목마루. 원목마루 그치. 뒷면을 이용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폐품들이 꽤 나오거든요, 공장에서. 그러면 버리시는 거 우리한테 다 달라. 뒷면을 써서 마감을 했는데 인건비가 더 나왔어. 이거 마감재가 아니잖아. 이거 다시 하느라고 여기 레진 붓고 뭐하고 하느라고. 표면 처리 다시 하고. 그 무모한 시도도 가끔은 좀 알고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장에서 실수했었던 거가, 패션 매장 하는데 원목을 벽면 전체 마감재로 쓴 거예요. 이 내추럴함을 쓰겠다고. 근데 백화점 매장이잖아. 저녁에는 차갑고 낮에는 뜨거워. 그럼 여기 10mm가 벌어지는 거야. 매장 전체 다시 재시공해졌어. 나무의 함수율을 꼭 따져보면서 함수율 괜찮다고 했었어요. 진짜 함수율 없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찍어봐야지.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함수율을 떨어뜨린 것과 훈중에서 만든 컨디션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하나 체크하면서 원목은 사용하지 않으면 재료 가격도 비싼데 가공 방식도 비싸잖아. 문제 진짜. 생기면 정말 눈물 날 뻔했어. 벽이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유니언 메터리얼 라이브러리 오면 타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쪽 그 카테고리가 약간 타일인데 진짜 강점이지. 이쪽은 이제 무티나 타일 계열하고 어. 두룩 디자인에서 나와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약간 코너랑 테라코타 느낌을 표방한 유약 바른 타일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 무티나는 워낙 캐릭터가 강해서 캐릭터의 전반적인 인상감이 조금은 더 따뜻하고 타일이 갖고 있는 차가운 속성을 좀 더 완화시키는 듯한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 근데 그게 단순히 패턴이라던가 컬러가 아니라 그 물성의 변환을 느낄 정도로 내용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종이 느낌 나는. 그치, 종이 느낌 나는. 조명과 같이 쓰면 이런 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따뜻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작은 타일류, 근데 유약 바른 타일 느낌이어서 조금 약간 핸드메이드 느낌 나는 것들이 관심이 많이 가냐면, 로에베 매장에서 많이 쓴 느낌이 다 이런 컬러류의 타일들이거든요. 크기도 그렇고 공예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유약 바르고 뭐 청자 백자 뭐 이런 약간 세라믹 그런 느낌들이 들어간 내추럴한 장마다 컬러가 다 다른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 선호되는 느낌이어서 타일 회사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지 않은데 유니언 메터리얼 라이브러리는 꽤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타일을 정말 많이 쓰고 싶었어. 근데 정말 후덜덜한. 비싸죠. 이건 하나의 그냥 작품이라고 봐야 되더라고. 이게 이제 프린팅한 타일인데 판도라가 성수동에 적용해서 아마 이런 컬러들을 아마 이렇게 적용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 커스텀으로 좀 유명한 제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니언 메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봤었던 엄청나게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본질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잘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의 관점들이 되게 필요한데, 디자이너들마다 소재를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자기 정체성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온도를 전달하기 위해 쓰기도 하고. 나 어렸을 때 주니어였을 때 모든 재료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들이 거의 없었던 게 아예 없었지.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끔 커스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고민들과 같이 함께 이 재료들을 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커스텀 하려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를 하고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실패들이 다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겪은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체험해봐야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아가고 시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약간의 실패 사례도 조금 많이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정문 씨가 그때 그 프로젝트 넘겼더니만 대상 타갖고 왔다고.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 예산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가장 저렴한 산업화된 소재가 의도대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있을 때는 실패를 많이 해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자재가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면 제가 자재에 매몰될 것 같아요.